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바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부탁받은 내용은 그 학습과 뇌 훈련, 우리 교육관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갖고 왔습니다. 어느 부모나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똑똑하길 바라고.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의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향을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잡아왔다는 것이죠. 성적 향상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주의가 산만하다. 우리 애는 공부 못하는 이유 주의가 산만해서 그래.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쟤는. 뭐 그런 말. 집중력이 약해. 끈기가 없어.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더 누구를 닮았는지 몰라도 쟤는 미련해. 나는 안 미련한데. 머리는 좋은데 엄마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얘가 노력을 안 해. 노력만 하면 쟤는 공부 잘해. 이런 얘기들. 요즘 걔가 스마트폰에 빠져버렸어. 이런 얘기들. 예. 게임만 한다. 학교를 재미없어서 가기 싫어한다. 학교가 재미없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이제 장애가 있다든가,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핵심인 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되어진 증상은 그 이유가 뇌에 있거든요. 뇌에. 예. 근데 이걸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다 고치려고 친다면은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돌아다녀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왜 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다. 좋은 학원을 못 다녔다. 그러면서 학원을 맨날 돌아다녀요. 이 학원에 다녔다가 저 학원에 다녔다가 돌아다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또 10대의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이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에 거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면은 12살이거든요. 12살 이전에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딱 초등학교 졸업할 때잖아요. 중학교 입학하는 이 경계 나이 때인데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면은 중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포기하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제 타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학교 우등생이 절대 사회 우등생 될 수 없어. 사실은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거든요. 우리 사회 자체가. 학력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고.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 면접 볼 때 최종 학교 학력에 대해서는 적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결국은 저도 기업을 20년 넘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것은 어느 학교 나왔고 성적이 어느 정도 받았느냐, 이게 객관적인 수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산만하다. 그 산만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뇌에 있는데 그걸 뇌에 있다라는 얘기를 누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딴 데서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게 뇌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제가 인지 처리 과정, 뇌가 하고 있는 인지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식화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인지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지 프로세서 그 도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 그랬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놓쳐요. 이게 산만하다 그 얘기는 선생님 강의하는 말 중에서 드문드문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전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집중해 있지만은 자기 뇌에서는 선생님 목소리만 100%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통제를 못해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또는 무엇을 봤을 때에 뇌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단계는 뭐냐면은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 하나만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뇌는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를 못해요. 예. 아직 인간의 뇌가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 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중에 한 개만 뇌가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단계가 뭐냐? 제일 첫 번째 단계죠. 이 단계. 이 단계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상행주의적 선택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상행주의적 선택 과정. 예. 위로 올라가는 정보 중에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 하나만을 뇌가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뭐 여러 감각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정보에만 우리가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것. 근데 그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의적 선택이라고 불러요. 그 과정을. 주의적 선택. 그러니까 attentional selection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attentional selection.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뭡니까? 주의라는 단어예요. 주의라는 단어. 두 번째 이게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뇌로 들어갔어. 뇌로 들어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뇌의 중앙 실행부에서 이게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결정을 내려요. 그때 내려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이에요.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 voluntary attention 프로세스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주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은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 한 가지를 고르는 거. 이게 주의예요. 이게 주의. 집중은 뭐냐? 골라진 정보에 온 정신이 모아지는 거. 이게 집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지처리 과정에서 우선되는 것이 주의 과정이지 집중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네.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되고 있는 그 모든 그 이야기를 자기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집중이 아니고 주의예요. 그 과정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 자기가. 선생님 말씀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정보들도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렇지만 다른 정보들은 다 배격하고 오로지 선생님 말씀만 내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게끔 그걸 골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아예 시작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아예 정보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즉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 자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든 말을 듣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전체를 자기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팔로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산만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주의 산만. 그러면은 뇌에서 이걸 처리를 하는 제일 첫 번째 정보 처리 과정이 바로 이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그거 안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이후의 단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산만한 아이들의 두 가지 유형을 이 과정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즉 상행주의적 선택 과정 자체를 아예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소위 ADD, ADHD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근데 그건 들어갔어. 이제 머리에 들어갔어. 근데 머리에서 이제 우리 뇌의 그 중앙 그 처리부에서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딱 결정하는 이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애는 좀 주의가 산만해 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얘들은 장애도 아니고 문제아도 아니고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부모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적이 절대 안 올라. 네. 즉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두 가지 서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를 입력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 프로세스,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이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절대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뭘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그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뇌 구조가. 이게 전부 다 뇌에서 처리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러한 이 인지 프로세스 상에서 주의라고 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최종적인 문제는 신경망의 발달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시기인 6세까지의 발달 과정에서 정상적인 신경망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의 학습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보는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딱 받아들이는 순간 뇌의 내부 처리 프로세스에서 자기 기억 정보랑 이걸 비교를 해요. 기억 정보랑. 기억 정보랑 비교를 해서 이게 옛날에 있던 것이다 그러면은 그 기억이 공고화 됩니다. 강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새로운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회로 속에다가 이 정보를 저장을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릿속에 일단 임시적으로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서 자기가 동작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항상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학습 단계로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학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의 과정이에요. 주의 과정. 네. 상행주의적 선택과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 이 두 가지를 통해 갖고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걸 기억 과정으로 집어넣는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과정, 정보 입력 과정.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뇌의 기능은 바로 선택하는 주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게 발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네. 사진을 봐보십시다. 이제 fMRI 사진이에요. fMRI 사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하고 뇌에서 활동하는 영역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이제 찍은 겁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단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때는 뇌의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그냥 멍 때리고 글자를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보게 될 경우에는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이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뇌가 더 활발합니까? 좌측이잖아요. 이거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그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면은 뇌에서 좌측과 같은 활동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냥 눈은 떠 있는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우측과 같은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입력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딱 그림만 봐도 우리가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게 뇌가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기억대, 우리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비교하는 과정인데 이게 있어. 그럼 한 번 더 들어왔잖아요. 그 기억이 강화돼요. 기억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강화돼. 더 강화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학습이. 네. 한 번만 봐갖고 자기가 알아버리면 그건 천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몇 번을 봐야 되죠. 몇 번을 봐야 이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머릿속에 이게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돼요. 이 과정 중에서 뇌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들어오는 정보를 머릿속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신경회로가 자리를 딱 잡아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회로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consolidation process라고 불러요. consolidation process. 그래서 정보를, 기억을 공고화시키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회로가 하나 딱 완성이 되잖아요. 다음번에 그 정보를 떠올릴 때에는 이게 저절로 나와버려요. 저절로.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는 못 타요. 실수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꾸 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그냥 타게 돼요. 그게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 몸을 통제하는 신경회로가 머릿속에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못 타는 거예요. 자꾸 타다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자전거 탈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게 딱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너무 쉽게 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뇌에서 이런 기억 회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뇌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턴이 틀려요. 메모리가 기억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 굉장히 많은 부위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공부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래 그림처럼 에너지 소비가 확 줄어들어요. 네. 우리 속담에 머리가 미련하면 손발이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뇌가 회로를 못 만들다 보니까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됐을 때에는 에너지 소비 딱 필요한 회로만 이제 그 만들어진 그 회로만 작동이 되면 돼요. 다른 데는 작동이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주 머리가 우수한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머리 우수한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은 공부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공부를 잘해.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아래와 같은 뇌의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뇌에서 뇌의 신경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반복학습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반복학습을. 결국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신경회로 문제예요. 신경회로 문제. 네. 어떻게 네트워크가 발달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뉴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뉴런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밀도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보를 저장하는 양이 틀립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양이 틀려요.
같은 개수의 뉴런을 가지고도 신경 네트워크가 얼마나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하는 개수가 틀리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작은 개수의 뉴런 가지고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작은 공부를 1시간만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뇌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신경 발달, 신경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첫 번째 조건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은 바로 신경망의 발달이거든요. 신경망의 발달. 두 번째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반복 학습을 하는데 얼마나 신경망이 발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복 학습의 횟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효율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기억 저장이 됐어요. 기억 회로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것을 빨리 인출을 해내야지 돼요. 저장이 돼 있으면 그것을 인출을 해야죠. 인출하는 능력을 따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인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네.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우리가 이 성적을 끌어올릴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네. 처음에 선생님이 강의할 때 우리가 노트를 막 정리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 이게 주의 과정이에요. 이게 주의 과정.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면서 반복을 되풀이를 하죠. 그게 이제 반복 학습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 문제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다 시키고 있어요. 똑같이 시키고 있는데 어떤 애는 잘하고 어떤 애는 못해.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네.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지만은 정작 굉장히 중요한 신경 네트워크 발달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능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뇌의 정보가 한 군데에 저장되질 않아요. 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때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바인딩이 일어나요. 서로 합쳐지게 된다는 거죠. 합쳐져서 우리 뇌에서 이게 뭐다라고 하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뇌를 찍었어요. 어디가 활성화가 되느냐? 바로 측뒤엽 쪽입니다. 측뒤엽의 청각피질 쪽하고 그 뒤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 우측에 있는 상단의 우측은 단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고 있을 때에는 시각피질 영역, 우리 후두엽입니다. 후두엽. 시각피질 영역이 활성화돼요. 밑에 이제 좌측 그림은 말을 할 때예요. 말을 할 때는 운동피질 영역인데 특히 우리 입과 연결, 입이나 혀, 입술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피질 영역이 활성화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thinking about words잖아요.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 그때는 이제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여기 앞쪽에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의 해당 영역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발달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걸 우리 뇌 전체적으로 그럼 신경망을 만들려면은 뇌의 모든 기능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를 전체적으로 발달을 시키려면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네.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능력이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신경망을 빨리 발달을 시켜서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뭐 신경망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에 만들어져 있는 신경망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 B 칼럼에 있는 것은 우리 대뇌 피지라고 가운데 있는 시상 영역하고 신경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뇌량, 잔해하고 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경망이고, 이쪽은 이제 대뇌 피질에서 저쪽 척수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신경망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런 이 신경망이 실제로 뇌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뉴런 하나하나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찾고 있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라고 부르냐? 커넥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커넥톰 프로젝트. 옛날에 게놈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20세기 말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전부 다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은 이제 뇌 지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는 커넥톰 프로젝트입니다. 즉 뉴런과 뉴런들이 어떻게 어떤 뉴런이 어떤 뉴런이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단순히 그 지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결이 어떤 유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도 찾고 있어야죠. 그래서 유전자와 뇌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 이것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걸 해야지만이, 그걸 밝혀내야지만이 우리 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신경망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가 있느냐, 이 방법만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